안녕하십니까. 내일이면 포항 지진이 일어난 지 4년이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포항 부근에서 지질 조사를 하면서 포항 지진 이후에 발생하는 많은 일들을 유심히 관찰하고 기사를 읽고 그리하였습니다. 그와 관련하여 있었던 많은 이야기들을 모아서 이 설탕 두 스푼이라는 소설을 내게 되었습니다. 2019년 3월 중순에 정부 조사단이 포항 지진의 원인에 대해서 발표하기 한 달 전에 저는 이 책을 내면서 그 재난의 희생을 감수해야 했던 분들의 입장은 어떠했을까 하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나자 이재민에 대한 관심은 경주 지진 때보다 높았던 것 같습니다. 경주 지진 때에는 경주에 가면 마치 죽는 줄 알고 사람들이 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가 경주 지진 관련하여 지질조사를 하러 갔을 때에도 사람들은 재난을 남의 일일 뿐 자신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하여 포항 지진 때에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도착하여 도시 거리를 청소하고 잔해물들을 치우고 하는 일들을 도맡아서 하는 모습은 매우 감동적이었습니다. 포항 지진의 또 다른 한 면은 재난이 닥쳤을 때 이재민에 대한 구호와 그 분들의 생계 문제를 다루는 부분이 치중되어야 한다고 생각되었지만 JTBC를 통해 발표된 포항 지진은 흥해에 건설 중인 지열발전소가 원인이라는 그 문제 제기는 이재민 구호보다는 포항 지진의 원인, 인재냐 자연재해냐 하는 논쟁으로 치닫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후 지진 자료를 이용하여 포항 지진이 지열발전과 관련된다는 논문을 쓰면서 이 문제는 증폭되었고 흥해 지열발전소 물주입과 그에 따라 발생한 유발지진들이 본진에서도 이와 관련될 것이라는 유추를 하는 방식으로 포항 지진이 흥해 지열발전소의 물주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여론몰이가 시작되었던 것 같습니다. 신문을 보니 10월 18일에 그동안 흥해체육관에서 묵었던 이재민들이 전부 철수하였다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4년) 동안 대책이 없어서 흥해체육관에 머물러야 했던 분들께 많은 위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그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국가란 무엇인가? 재난이 닥쳤을 때 또는 외세가 침입을 했을 때 그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준다는 보장 때문에 우리는 암묵적으로 세금을 내고 나라의 정책을 따르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설령 법에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국가는 재난 속에서 생활 기반과 안전을 담보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지켜줘야 된다는 것이 이 소설에 적고 싶었던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초창기 지진 자료들은 7개의 초점기구 포칼 메커니즘 데이터를 이용하여 포항 지진이 흥해 지열발전소의 물 주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논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에 이르러 31개의 지진 진원기구 포칼 메커니즘 데이터가 추가되었고, 그를 분석해 본 결과 특이하게도 우리나라 전반에 펼쳐 있는 동북동 서남서 방향의 히말라야 지구조 도메인의 힘이 4km에서 5km 사이에만 분포하고, 위와 아래는 서북서 동남동 방향의 응력이 함께 공존한다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물 주입과 지진과의 관계를 증명했다고 했던 그 연구 결과들이 이러한 양상을 설명해야 함에도 들을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동안 지열발전소의 물주입으로 유발지진이 일어난 바젤 지역을 공부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면 한 가지 응력장이 나타나는 것 같았습니다. 북서 남동의 압축력과 북동 남서 방향의 인장력, 주양이동형 응력장의 포칼 메커니즘 데이터와 북동 남서 방향의 인장력을 지시하는 정단층형 포칼 메커니즘 데이터가 추출이 되었습니다. 오클라호마의 경우에도 동일한 응력장에서 주양이동형 정단층형 초점기구가 공존하는데, 응력차비 스트레스 디퍼런스 레이쇼의 변화가 아주 특이했습니다. 대개 1에 가까운 양상을 보여주는데, 지역에 따라 응력차 비의 변화가 특이하게 있었습니다. 바젤이나 오클라호마와 달리 포항 지역에서 2개의 지구조 도메인의 응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매우 특이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주 지진보다 앞서 일어난 구마모토 지진에 대해서 공부를 한 결과도 마찬가지로 포항 지진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 레이어링 현상이 있었고, 이는 기존에 알려진 응력 양상과도 매우 달랐습니다. 일부의 학자들은 동일본 대지진이 경주 지진과 포항 지진을 일으켰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동일본 대지진 관련하여 지진이 일어나기 이전과 이후의 시점의 응력장들을 비교를 해보면, 지진이 일어나던 시점에 히말라야 지구조 도메인의 힘이 태평양판 지역으로 많이 확장이 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북서남동의 태평양판의 응력장이 활성화되는 양상이고, 히말라야 지구조 도메인의 응력이 밀어붙이는 거에 반동으로 태평양판이 활성화되고, 그에서 야기된 응력장이 동일본 대지진을 일으켰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에서도 히말라야 지구조 도메인의 활성화가 원인이지, 그 태평양판에 밀어붙이는 힘에 의해서 일어났을 것이라고 상정되는 그 동일본 대지진 때문에 경주 지진이나
포항 지진이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포항 지진의 경우에 있어서 히말라야 지구조 도메인의 응력과 필리핀 해판의 응력이 공존하는 그 양상은 두 개의 지구조 도메인의 응력이 충돌하는 양상에서 지진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했습니다. 이러한 양상은 단순히 물주입으로 일어날 수 있는 지진의 패턴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지진 진앙과 위치 정보들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라서 지진 단층의 면들을 복원한 결과 적어도 4개 이상의 지진 단층이 확인이 되고 그들은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지진을 일으키면서 그리고 지진의 코어가 단층의 코어가 이동하는 그러한 양상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항 지진이 2017년 11월 15일에 일어났지만 이후 2018년 2월 초에 일어난 규모 4.6의 지진은 이와는 멀고 지진 단층면도 북동남서 방향이 아니고 북서남동 방향의 지진 단층면의 주양이 확인이 되었는데 이는 물주입에 의해서 야기된 지진이라고 보기는 매우 힘들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포항 지진은 많은 교훈을 주었던 것 같습니다. 강릉 산불의 경우에 있어서는 초기에 한전의 변압기에서 누전이 일어나서 불똥이 튀어서 강릉 산불이 일어났다고 원인이 일부 밝혀지긴 했지만 정부는 그 원인보다는 그 이재민들의 안전과 생활 터전 복구에 치중하는 모습은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포항 지진의 경우에 있어서도 포항 지진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에 따라서 누군가가 책임져야 된다 하는 부분이 부각되지 않고 이재민을 어떻게 구조하고 어떻게 안전하게 생활 기반을 복구해 줘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다면 4년 동안 흥해 체육관에서 고생해야 했던 사람들의 아픔은 많이 줄어들어서 있고 지금은 많이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복원된 상태에서 삶을 영위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경주 지진이 났을 때 정부에서는 100만 원씩을 보조해 주었습니다. 깨진 기와지붕을 복원하는 데 2억 3억이 드는 그 비용을 분담하기에는 턱없이 모자란 돈이었습니다. 포항 지진 때는 등급을 매겨서 900만 원부터 많은 돈이 피해 보상비로 주어졌습니다만 여기서 하나 제가 소개하고 싶은 것은 경주 지진 때 피해가 많았던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 지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경주 지진의 경우 양산단층을 따라서 피해가 속출했고 그 지역에서 가장 큰 피해가 입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가장 큰 피해를 입었던 곳은 울주군 두서면 내와리가 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집이 6채가 전파가 되었고 교회가 반파가 되었고 그러나 울산광역시에서는 이 지역에 무너진 축대를 복원해주고
집을 새로 지어주고 그리고 교회를 짓도록 많은 보조를 했다는 후문을 들었습니다. 이렇듯 정부가 재난을 당한 그런 지역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집 그리고 파괴가 되어서 생활하기 어려운 그러한 가구에 대해서 집을 새로 지어주고 했다고 한다면 1인당 얼마씩 주는 그런 피해 보상비보다는 더 효과적이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재원을 정부 예산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착한 우리 국민이 정부의 예산으로 못하는 부분을 성금을 통해서 보존해 줄 수 있고, 그리고 일단 그런 어떤 생활 기반을 복원하는 데 치중했었다면 많은 세금을 들이지 않고도 보다 효율적으로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포항 지진의 원인이 지열 발전이 있고 그 원인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보다 집중하면서 사실은 포항 지진의 복구에 많은 걸림돌을 형성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소설을 쓰면서 취재를 하면서 어떤 분의 일화를 알게 되었는데, 그 일화를 소개하면서 오늘의 방송을 마치고자 합니다. 피해 보상으로 1등급을 받은 어떤 분인데, 그분은 다른 분들도 피해를 많이 보았으니 나는 괜찮으니까 다른 분들부터 피해를 먼저 보상해주고 복구해달라고 했던 의인이 있었습니다. 포항 지진이 일어나고 사흘 후에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 수능이 한 달 뒤로 미루어졌는데, 1등급을 받은 가정의 자녀들은 재난을 입은 형편이라 그에 대한 고려가 수능에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러나 앞서 소개해드린 이 의인의 자녀는 그러한 혜택을 받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마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포항 지진으로부터 이재를 당한 분들의 마음도 빨리 치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우리 국민은 빨리 회복하기를 바라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이 책을 쓰면서 흥해체육관에서는 아직도 그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했더니 아직도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느냐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마이뉴스와 인터뷰를 통해서 기사가 나가면서 흥해 체육관에서 그 세 번째 겨울을 나야 했던 사람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집으로 갈 수 있게 된 그 분들에 대한 관심은 사회로부터 늘 멀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난은 원인의 규명은 늦게 해도 되겠지만, 재난으로부터 어려움에 내몰려서 생활 기반을 잃고 안전을 책임지겠다고 하는 국가로부터 외면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경북의 일간지 사설에서 제가 한
말이 그대로 인용되었던 것처럼 국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국민은 그것 때문에 세금을 내는 것이고, 국가가 안전을 책임지는 것이 먼저이지. 재난이 닥쳤을 때 재난의 원인이 어디에 있고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정치적인 요소를 불러일으키는 부분은 아니라는 생각을 곁들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포항 지진 4주년을 기하여 포항 지진으로 아직도 심리적으로나 물리적으로 복구가 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 조그마한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일부는 이 방송을 듣고 불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부는 이 방송을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 방송을 준비하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